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Hands-on Large Language Models 챕터 10의 Fine-Tuning Representation Models for Classification을 발표할 경희대학교 에임즈랩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최혜준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목차는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챕터 4에서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해서 테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모델 구조나 파라미터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그 해당 모델은 성능을 최적으로 구현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챕터에서는 만약 그러한 모델들을 파인 튜닝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라는 것이 주 키포인트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 파인 튜닝은 최고의 성능을 내는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해당 책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Non-Generative Task를 집중적으로 바트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여러 방법과 그 응용 사례를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 Supervised Classification, Set Fit, 그 다음에 Masked Language Model, 그 다음에 Named Entity Recognition에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Supervised Classification에서의 파인 튜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좌측에 있는 이 프로즌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인베딩 모델을 따로 이제 훈련을 시키지 않고 모델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투입한 데이터셋에 대한 그 인베딩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통해서 분류하는 부분만 해당 데이터셋에 맞게 학습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 프로즌이라는 것은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모델의 파라미터를 쓴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 우측에 있는 이 트레이너블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바트 모델과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이제 적용시킨 데이터셋에 맞게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적용한 데이터셋에 맞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이 프로즌 아키텍처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백워드 패스,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말로 주로 쓰이는 이제 이 역전파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로부터 나온 결과값에 대해서 이제 바트 모델의 이 인베딩 값을 뽑아내는 그 두 가지의 관계를 상호작용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트레이너블 아키텍처가 이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도록 파인 튜닝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이제 슈퍼바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의 분야에 적용시킨 예시입니다. 이 어떤 분류 목적으로 만든 모델을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바트 모델과 이 feed forward neural network라는 이 클래시픽 헤드에 해당되는 두 개의 레이어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바트의 경우에는 이미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로부터 나온 인베딩 값에 대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헤드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종속적인 관계, 디펜던트 러닝 프로세스로 이제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학습 결과를 통해 이 인베딩을 산출한 이 바트 모델의 파라미터를 투입한 데이터셋에 맞게 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어떻게 파인 튜닝 했는지 코드적인 부분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좌상단에 있는 이 박스를 보시면 모델 아이디 경우에 이 바트 베이스 케이스라는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트 베이스 케이스라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불러와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이제 train arguments라는 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이제 우리가 튜닝하고자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한 것이고, 이후에는 이제 이 아래에 있는 트레이너라는 객체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F1 스코어는 0.84라는 수치로 도출하게 되었는데, 이 챕터 4에서 그 똑같은 데이터셋을 통해서 사용했던 모델과 비교를 해봤을 때
챕터4의 경우에는 이제 파인 튜닝을 따로 하지 않았을 때 F1 스코어가 0.8이 나왔었는데 파인 튜닝을 진행했던 이 챕터 11에서의 모델은 0.85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챕터 4에 비해서 이 훈련하는 시간이 약 2, 3분 정도 더 투자가 되었지만 F1 스코어는 0.05만큼, 즉 5%만큼 더 상승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파인 튜닝에 대한 효과로 이 성능 향상을 증명을 해냈고, 이제 이후에는 이 책에서 이 파인 튜닝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완전히 제한하는 시나리오와 일부 제한하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F1 스코어를 성능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해당 실험에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레이어를 이 프리즌 레이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실험을 하려는 그 모델의 아키텍처를 표현한 것이고,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인코더 부분인데, 이 인코더에 대한 부분의 파라미터를 우측에 있는 사진에 그 파라미터 아웃풋으로 나와 있는 것과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이 보라색 부분의 박스가 이제 이 책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업데이트 되는 레이어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다 학습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인코더에 대한 부분만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인코더에서 인베딩 레이어까지를 이제 frozen, not train업을 한 것이고, 이제 우측에 있는 것은 초반에 있는 10개의 그 인코더 레이어만 이제 frozen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트레인한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앞에서 했었던 이제 파인 튜닝을 전부 다 했던 인코더 블록을 모두 파인 튜닝 한 것이 결합값은 당연히 더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초반에 10개의 그 인코더를 프로즌한 그 아키텍처의 경우에서 F1 스코어 값이 0.8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인코더 블록을 다 파인 튜닝 하지 않았다는 점이 단점이 되긴 하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그래도 인코더 두 개만 학습만 한 것뿐인데 이 F1 스코어가 그 인코더 블록을 모두 학습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치가 나왔다는 점이 이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네, 해당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아래에 있는 피규어를 보게 되면 이 X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학습하는 인코더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에 따라서 F1 스코어 값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피규어에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팅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 초반에 5개의 그 인코더 블록만 학습시킨 그 결합값입니다. 해당 결합값이 이제 상대적으로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제 이 시점 이후로 이 변화하는 이 F1 스코어 그 수치가 이제 점점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컴퓨테이셔널 리소스와 그 모델의 퍼포먼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적당한 밸런스를 찾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먼저 이 퓨샷 러닝이라는 것은 이제 각 클래스에 대해서 데이터의 개수가 소수일 때 사용하는 모델 학습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이제 소량 데이터로 인해서 데이터의 수집이나 아니면 라벨링 비용을 굉장히 크게 줄일 수 있고, 빠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작거나 아니면 새로운 클래스가 자주 등장한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뭐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모델을 활용을 해서 퓨샷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학습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의 신뢰성과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수 데이터로 인해서 오버피팅에 노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데이터의 개수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이 튜닝의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그 퓨샷에서의 이 효과적인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셋핏이라는 이 방법론을 해당 책에서는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셋핏은 이 센텐스 트랜스포머 이 아키텍처에 구축되어 있고 훈련 중에 업데이트되는 이 고품질의 텍스트 임베딩 값을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요 전체의 이 프레임워크는 이제 소수 라벨의 예시만으로도 이전 예제에서의 대규모 라벨 데이터셋에서 바트와 유사한 모델의 그 파인 튜닝 하는 것과 비슷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셋핏의 기본 알고리즘은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핫스테이터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인클래스와 아웃클래스 선택을 기반해서 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문장의 그 개수의 쌍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인베딩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샘플링에서 생성된 문자쌍을 이용해서 이제 인베딩을 뽑는 문장들의 페어가 최종적으로 이제 포지티브인지 아니면 네거티브인지 확인해서 두 텍스트 데이터의 이제 연관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프리트레인된 인베딩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게 되고, 이는 챕터 10에서 복습한 것과 같이 이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통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문장쌍에서 정확한 문장 인베딩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 클래스파이어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파인 튜닝된 인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모든 문장을 이제 인베딩 벡터로 변환한 다음에 이 벡터들을 이제 클래스파이어의 입력으로 사용해서 파인 튜닝된 인베딩을 기반으로 이제 최종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클래스파이어의 경우에는 이제 스킬럿 모델이나 뭐 별도의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이제 사용해서 뭐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셋핏이라는 이 방법의 키포인트는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이제 퓨샷에서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파인 튜닝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해당 실험에서는 두 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데이터셋에서 각각 16개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총 32개의 데이터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박스 되어 있는 이제 all MPNet base v2라는 이제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셋핏 모델에 적용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전체 데이터셋을 이제 활용했던 챕터 2의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 이제 F1 스코어가 0.85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셋핏과 퓨샷을 이제 사용한 이 모델이 0.84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지 32개의 라벨밖에 사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 데이터셋에 활용한 이 챕터 2의 모델보다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게 되었고, 대신에 이제 적은 수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용한 데이터셋이 이제 차이가 나도 해당 만큼의 성능을 뽑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 이는 퓨샷 러닝의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라벨 자체가 없는 이제 제로샷 러닝에서도 이 라벨 기반으로 합성을 해서 행성을 한 다음에 분류 모델의 학습 위한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책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MLM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MLM의 가장 큰 목적은 특정 도메인에 대한 모델로 파인 튜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슬라이드에 있는 이 피규어를 이제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요 1단계 부분과 이 3단계 부분에 있는 파인 튜닝 요 두 가지만 존재하는 프로세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프로세스만 거치게 되면 이 특정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모델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이제 특정 도메인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제 MLM에서는 이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Continued Pre-Training 이라는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이 해당 부분은 기존에 있는 이 프로세스에서 마스크되어 있는 이 단어를 유추하는 능력을 특정 도메인에서도 더 잘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프로세스의 흐름은 이제 프리트레이닝 요 1단계에서 이제 일반적인 테스트 데이터, 뭐 위키피디아 같은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 마스킹 되어 있는 언어를 유추하는 학습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언어 이해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 Continued Pre-training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추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영화 데이터셋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 영화 리뷰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MLM이 다시 이제 수행을 하게 되어서 요 영화 리뷰 데이터라는 이 도메인에서 특화된 표현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마스크를 유추한 능력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이 파인 튜닝 요 단계에서는 이제 도메인에 특화된 모델을 이 감정 분류나 아니면 특정 태스크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이제 파인 튜닝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이 프로세스를 이제 거치면서 특정 도메인에서의 마스크된 단어를 유추한 능력, 그리고 성능, 이 두 가지를 다 잡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MLM에서 이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토커나이제이션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LM에서는 이제 토큰을 마스킹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일정 확률의 비율로 토큰을 마스킹하는 방식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똑같이 토커나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이 full word 마스킹이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 두 방식의 차이점은 이제 한 단어의 서브셋만 마스킹을 허용하는 방식과 하나의 단어를 이제 토큰에 상관없이 모두 마스킹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그 차이점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full word 마스킹을 하면은 이제 이 전체 단어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표현까지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큰을 예측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스랄 슬라이드의 실험에서는 이 빠른 속도를 위해서 토큰 마스킹을 활용한 이 메소드 1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사용한 이 동일한 영화 리뷰 데이터셋인 로튼 토메이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 MLM을 진행했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코드는 이제 버트 베이스 케이스라는 기존에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모델을 불러와서 이 마스킹 워드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이기 때문에 해당 모델에 학습된 데이터셋인 그 제너레이티브한 워드만 이제 예측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영화 리뷰라는 이 도메인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단에 있는 그 코드 같은 경우에는 MLM이라는 모델을 불러오게 되었는데, 이 모델은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에 그 영화 리뷰 데이터셋까지 학습을 시킨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화 리뷰라는 도메인에 맞게 더 파인 튜닝된 그 리뷰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특정 도메인을 위해서 모델을 구성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MLM의 방식이 적절하고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Named Entity Recognition 이라고 하는 이 개체명 인식, 약칭으로는 이제 NER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ER의 가장 주요 특징은 이 각각의 개별 단어를 분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전까지는 테스트 데이터의 이제 라벨이나 클래스를 분류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NER은 이제 이 각각의 단어에 대한 그 라벨이나 클래스를 분류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피규어를 보게 되면은 인풋으로 문장이 들어가게 되고, 이 토커나이제이션을 통해서 토큰화된 이제 각각의 단어들을 이제 바트 모델을 통해서 이 임베딩 값을 추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임베딩 값을 추출된 요 각각의 워드 임베딩 값들에 대해서 라벨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이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 딕텍트를 하기 원하는 객체에 대해서 분류하거나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이제 센시티브한 데이터에서 뭐 익명화나 아니면 식별 제거를 하는 작업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적합하다고 이제 해당 책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전화번호와 같은 이 개인의 아이디 정보나 보안이 좀 되게 엄격한 의료 데이터 쪽에서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임드 엔티티 리코그니션의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Dean Palmer hit his 30 homers for the Rangers라는 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이제 각각의 단어로 이제 스플릿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토큰으로 이제 나누게 되고 이 글에서 보시면 이제 PER, 뭐 IPER, 뭐 BLO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B는 이제 beginning이라는 뜻이고 E는 inside라는 뜻이고 이제 PER은 사람, LOC는 이제 장소를 의미하는 이 라벨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요것을 이제 서브 토큰으로 이제 토커나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이제 바트 베이스 케이스라는 모델을 통해서 거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 호머라는 요 단어가 홈과 R이라는 이 두 개의 그 토큰으로 다시 한번 더 분류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라벨도 그에 맞게 변화해서 업데이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이 원래 기존에 또 호머라는 토큰이 한 개였는데 요게 두 개로 이제 그 나눠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라벨도 한 개가 더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업데이티드라고 나와 있는 라벨에서 이제 마이너스 100이라고 보여 있는 부분은 이제 CLS와 SEP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요 문장의 처음과 끝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 성능 평가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럼 이제 NER에서 파인 튜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서는 이제 시퀀스의 렌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패딩 기능이 있는 콜렉터를 사용을 해야 했지만 NER에서는 이제 토큰의 레벨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큰 클래시피케이션 콜렉터를 사용이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와 이니틸라이즈 과정을 통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모델을 이제 추가적으로 저장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추론을 하기 위한 이 파이프라인을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값을 보게 되면 이제 엔티티의 뭐 BPER, 뭐 IP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서브 토큰의 비기닝과 인사이드에 따라서 개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 이제 스코어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스코어 값이 다 대부분 99%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성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NER에서는 이제 프리트레인된 바트 모델이 인베딩과 인코더는 그대로 가져오지만 각 토큰에 따라서 지정한 그 개체는 여기서 이제 펄슨으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최종 레이어를 새로 추가해서 파인 튜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워드와 서브 토큰이 이제 마라틴이라는 사람이라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를 정리하면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대한 파인 튜닝에 대해서는 이제 프리트레인드에 있는 버트 모델을 특정 분류 작업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하는 것과 일부 레이어를 프리징을 해서 이것을 이제 예제로 확장한 다음에 성능의 차이점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서 이 컴퓨팅 능력과 성능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퓨사 클래시피케이션인 이제 셋핏의 경우에는 제한되어 있는 라벨 데이터의 개수로 인베딩 모델과 이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함께 파인 튜닝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서 이 전체 데이터셋을 활용한 이전의 그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이 퓨전 러닝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데이터 개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데이터셋을 쓴 모델과 되게 유사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러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이제 MLM의 경우에는 이제 프리트레인되어 있는 모델에 도메인에 해당되는 추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추가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스킹 언어 모델링을 활용해서 특정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는 표현까지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시사점입니다. 애니아의 경우에서는 이제 기존에서는 그 더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그거에 대한 라벨과 클래스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 NER에서는 이제 더큐먼트가 아니라 토큰 단위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이 각각의 단어 개별이 이제 라벨을 부여를 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객체가 어떤 것인지, 뭐 예를 들면 사람인지 아니면 장소인지 이를 인식하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버 토큰을 활용한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장에서는 이제 non generation task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었고, 이제 다음에 있을 챕터 12의 경우에는 이제 generation task에 대한 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에서의 파인 튜닝을 할 때 이제 오더에 따른 튜닝 그리고 인간 선호를 반영하는 그러한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